예, 연합시험 평가 시작하겠습니다. 주어진 소재는 아보카도랑 전선 이렇게 뭉치로 되어 있는 거, 이 두 가지 나왔는데요.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좀 높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리기는 되게 쉬운데, 잘 그리기가 어렵다. 음식 같은 것도 보면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도 그 맛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재들이 있는데, 지금 문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보카도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뭐 연출했을 때 이제 잘라낸다라든가 약간 뭉개지는 것들, 그리고 껍데기가 이렇게 풀리는 장면인데, 일단은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하고 요소가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부분이 있고, 그러니까 아보카도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좀 되게 제한되어 있다. 반면에 전선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많죠. 아무래도 되게 자유곡선 형태이다 보니까 뭐 매듭을 묶을 수도 있고, 묶어가지고 그 무게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길게 뻗어서 화면의 방향성을 만들어서 공간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문제는 이 그 전선이 단순하게 똑같은 색깔의 전선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색깔이다 보니까 채도 자체를 조절하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. 저는 항상 그 학생들 문제를 만나서 풀기 전에 좀 긴장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, 이제 채도가 너무 튀는 소재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그림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왜냐면은 아이들이 채도를 올리는 데는 특화되어 있지만 죽이는 데 굉장히 약한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숫이라든가 이런 뭐 정시라든가 이런 전형에서 일단 불리해지는 거는 채도가 굉장히 산만하게 튀는 그림들, 그런 부분들을 좀 절제하면 좋은 것 같은데, 자, 이 위쪽 그림 두 개가 이제 A 플러스를 받은 그림들, 일이 있고요. 자,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사실은 채도 조절을 굉장히 잘했어요. 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채도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데, 그 적절히 채도를 잘 빼고 이쪽에서는 채도를 올려가지고 표현한 부분들이 다른 그림들보다는 굉장히 좀 정돈이 되게 잘 돼 있다.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전선 자체가 그 되게 여러 가지 그 선이 이제 꼬아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단독적으로 한두 개를 쓰는 것보다는 이 뭉치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사실은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에 좀 더 맞다 생각이 드는데,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 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. 제가 일단은 A 플러스와 그 A를 나눈 기준은 아무래도 이렇게 단독으로 얇게 나온 전선이 아니라 뭉치로 나와 있는, 그리고 꼬아져 있는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림에 조형 이상으로 구분을 좀 줬다. 그래서 A권 때 들어온 그림들은 그런 부분들의 해석이 좀 잘 돼 있는 그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그림들은 그런 부분들, 그리고 이 전선이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단조로운 그림에 비해 굉장히 매듭을 묶어준다라든가, 그리고 선이 풀려 나오는 거,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관찰 표현을 보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어요. 그 강하게 묶다 보니까 아보카도가 갖고 있는 재질은 굉장히 무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홈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자국의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잘 표현이 돼 있다. 근데 A 플러스지만 단점이라고 본다면 이 안쪽에서의 채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A 플러스를 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안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라고 본다면은 좌우의 면적이 너무 이제 대칭으로 가운데 박히다 보니까 그림의 세련미가 좀 떨어져요. 딱 보자마자 면적비가 둔한 느낌들이 좀 들기 때문에 사실은 뒤의 표현들보다 뒷공간을 좀 더 좁히고 앞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들어간다면 선의 길이가 좀 더 비대칭적으로, 아무래도 두께의 차이는 있지만 길이의 차이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점을 주면 그림의 주목도가 좀 더 올라가고 좀 세련돼 보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 그림은 그거에 비해 좀 다르죠. 뒷공간을 좀 더 넓게 봐서 흐름을 좀 더 강화시키고 앞공간을 좀 좁게 봐가지고 확실히 이게 좀 더 공간적으로도 좀 더 시원해 보이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 친구는 그림이 전반적으로 좀 칙칙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러니까 고채도인 부분들이 선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나머지에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없는데, 이 친구는 이쪽 선에서는 그렇게 막 고채도로 나오진 않지만 이쪽에 굉장히 맑게 채도를 조금 적절히 유지하면서 공간을 빼기가 어려운 컬러인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줬다. 그러다 보니까 화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들이 세게 감아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절단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들, 그리고 가장 이 중요한 포인트로 시선을 잡기 위해서 이런 조각들이라든가 작은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들로
시선을 충분히 잘 유도해줬다. 그래서 다른 그림들에 비해 조금 더 수작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는 그림들 중에서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잘 그려진 그림들이 있어요. 이런 그림이라든가 같은 컨셉의 그림인 것 같은데 뭐 시선 유도를 위해서 채도라든가 뭐 잘 표현이 뭉개지는 형태까지 잘 표현이 됐지만 좀 아쉬운 장면은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좀 단조로웠던 것 같아요. 다른 위에 있는 그림들에 비해 모양들이 조금 다 얄팍한 선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채도를 잘 죽이고 완성도를 최대한 잘 끌어올렸다. 여기 있는 그림들에 비해 좀 단조로워요. 뭔가 이런 공간을 빼는 방식이라든가 주제 위에 올라간 부분의 스토리는 확실하게 있지만 컨텐츠가 조금 단조롭다. 이런 그림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좀 비슷한 것들의 반복, 이것도 마찬가지고 길이라든가 두께의 차이마저도 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. 이걸 그냥 길게 단순하게 뺐는데 이 안에서 지루하지 않아 보이기 위해서 채도 조절을 한다라든가 중간중간에 선재들이 끼어 있다라든가 간격의 변화를 조금씩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그림들보다는 좀 좋아 보였다. 이런 것들은 너무 얼추 봤을 때는 명도 대비도 좋고 굉장히 효과적이죠. 네거티브로 해서 이런 실루엣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밀도를 올리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 반면에 이 안에 실제적으로 그 기법 이외에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짜임새가 조금 떨어진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 그림은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봤어요. 뭐 마치 좀 나무 형태에서 그 줄기가 이렇게 좀 빠지는 형태의 어떤 실기대회라든가 수시에서 조금 남의 그림들보다 눈에 좀 더 띌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도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의 컨셉은 매우 좋다. 근데 이제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컨셉 안에서도 뭔가 다른 장점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. 이 부분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여서 선택된 그림으로 보이고요. 이 그림은 이런데 좀 채도가 좀 높아서 그림이 조금 산만해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그 시선을 잡아내는 연출이 조금 더 강렬해야 그림이 좀 산만함을 좀 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조로움이 좀 아쉬워요. 좀 색깔들이.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컨셉은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 뭐 이런 연출되는 형태가 다른 그림에 비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구멍 같은 건 조금 너무 과하게 그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선재에 가장 올라가 있는 거라면 이 부분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이 부분의 채도가 너무 좀 떨어진다. 그래서 그림이 선명도는 굉장히 좀 떨어지지만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 부분들의 단면 형태를 가지고 흐름을 잡아주고 그 흐름 위에다가 전선을 껴주는데 그 안에 어떤 전기처럼 뭔가 형태적인 특징들을 기호화시켜서 표현된 게 조금 재밌는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전선의 채도라든가 모양들을 만들어낸 게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이것도 좀 딱 보면 크게 뭉쳐놓은 형태와 한 두세 가닥을 이렇게 뭉개놓은 형태라든가 한 가닥만 있는 거라든가 이게 끊어지는 형태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관찰력이 있는 게 좋은데 이거는 너무 조금 일변도인 것 같아요.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선이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재미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지만 그 부분을 조금 단조롭게 표현을 했다. 위에 올라간 그림들은 그 부분에서 다른 그림들보다는 좀 컨텐츠가 좀 더 확실하게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수시 앞두고 있는데 수시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그림은 어떻게 해야지 뽑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수시 앞두고 나서 뭐 되게 특이한 그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난무해요. 그림들이 굉장히 난무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뽑힌 그림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잘 그리는 거 이상으로 잘 보이는 거 명도 대비가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거티브를 활용해서 네거티브의 특징은 뒤를 어둡게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움직임을 되게 다양하게 보여주게 하는 게 장점인데 단순하게 네거티브만 보여주고 장점은 없이 끝내버리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썼으면 그거에 적합한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된다. 실루엣에서. 그 안에 있었는데 질감은 잘 안 보일 거고 그 이외에 형태적인 특징에서 이게 밝은 형태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전선의 모양이라든가 액체 튠, 뭐 껍데기 까지는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
일단 눈에 띄게 만들어주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의 채도라든가 명도 아니면 어떤 연출에서 주변 그림들보다는 좀 상이 또렷한 게 훨씬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뭐 그 아이디어라는 차이가 사실 생각보다 학생들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좋거나 떨어지진 않아요. 대부분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서 얼마나 적시적소에 잘 맞춰서 쓰느냐, 그게 중요한 거지. 막 특이한 거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형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단조롭지 않게 해서 화면을 조금 미룬다라든가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도를 좀 죽이고 위에 올라간 거에 채도를 좀 올라간다라든가, 그리고 밑에 쪽에 채도를 올린다면 이 앞쪽에서의 모양 연출, 그리고 뒤쪽에서는 좀 단조로운 움직임,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그려주면은 수시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. 아이들 이제 제 연작을 보는데 스케치는 다 그럴싸해요, 보통. 나름 그때 가면 필력도 굉장히 많이 살고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, 근데 그 변별력이 어디서 오냐면 채색했을 때는 그림이 확 갈리거든요. 왜냐면 채색 안에는 채도하고 명도가 입시 그림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. 이 그림이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는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갈리니까 저는 이런 것보다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.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상입니다.